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15일 빅 이벤트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월요일장 방향성을 잃은 모습이었는데요. 여러분들 시장 중에 정말 굉장히 대응이 어려우셨을 것 같습니다. 이런 여러분들의 고민을 2부에서도 여승재 위원님과 함께 풀어보도록 할 텐데요. 종목 상담 시간 전화, 문자 활짝 열려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한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베스트 트레이딩맨은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죠. 1:1 투자 상담, 유사수 실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릴게요. 그럼 배트맨 2부도 조금 더 힘차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2부도 함께해 주실 만사형통 여승재 위원님 모셨습니다. 위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위원님 주말에 굉장히 빅 이벤트가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 위원님 주말에 잘 쉬셨는지 궁금한데 주말엔 좀 잘 쉬셨나요? 주말에 쉬어야죠. 네. 주말에 쉬어야 하고요. 근데 사실 잘 쉬지 못해요. 그래요? 일요일에는 또 이제 월요일 시장을 준비해야 되다 보니까 정작 쉬는 날은 이제 토요일이죠. 하지만 이제 토요일엔 또 집안일도 경조사도 챙겨야 되니까. 사실 전문가가 고된 직업입니다. 그럼요. 이렇게 힘드신데도 또 주말까지 반납하시고 여러분들 고민 상담 도와드린다고 하니까 전화와 문자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 023153-2611, 023153-2612번 두 개의 번호 활짝 열려 있고요. 문자는 받는 사람 샵 4989 설정하셔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여러분의 사연까지 보내주시면 우리 위원님께서 방송 중에 아주 자세하고 꼼꼼하게 받아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또 나는 장중에 또 장 이후에도 위원님과 좀 소통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바로 카카오톡 어플 들어오셔서 채팅방 검색창에 배트맨 여승재라고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저도 오늘 들어가서 이제 유심히 봤는데 위원님께서요. 장 중에도 시황 말씀해 주시고요. 장 마감 직후에도 시황 말씀해 주시면서 또 오늘은 이런 얘기도 해 주시더라고요. 좀 추가적으로 매수하고 싶은 종목들 있으면 알려달라라고 말씀을 해 주셔서 많은 분들이 또 신규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나눴으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알짜배기 정보들 알아가고 싶으신 분들은 카카오톡 어플로 지금 바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오늘 시장 굉장히 방향성을 잃고 혼조세를 보였는데 시총 상위 종목들은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캐스터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캐스터님. 안녕하세요. 이수연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지난주 급등에 따른 피로감에 따라 오늘 보합권에서 머물렀는데요. 양시장 모두 거래 대금이 많이 급감하면서 관망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호재가 우리 시장에 미리 반영이 되면서 오늘은 숨고르기 장세가 펼쳐진 걸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주가의 방향성은 여전히 아래보다는 위에 있다고 하는 그런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안심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시장은 0.1% 하락한 2168선 약보합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업종 내에서 이 순환매 장세가 이어지는 모습도 나왔고요. 또 LG유플러스가 CJ헬로를 인수한다는 소식에 통신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수급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이 오늘 동반 매도 보였습니다. 전기전자 업종에서는 그래도 매수를 유지해주는 모습이었고요. 또 기관은 금융투자의 강한 매수가 저번 주에 이어 이번 주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 중 오늘 IT 섹터가 계속해서 강세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는 장중에 52주 신고가를 터치하면서 오늘도 양호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또 오늘 네이버가 2% 넘게 올라줬는데요. 증권가가 추정한 네이버의 매출액이 바로 6조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올해 사상 최대 매출액을 경신할 것이라는 그런 소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6위부터 10위는 저번 주에 급등한 주가만큼 오늘 차익 매물들이 많이 빠진 모습입니다. 현대차 그리고 셀트리온이 1% 이상씩 하락했고요. 또 포스코는 최근 철강 업종의 강세로 신한지주를 제치고 10위권에 안착한 모습입니다.
네, 코스닥 지수도 반도체와 IT 섹터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삼성전자가 캐나다에 이동통신 장비를 공급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5G 관련주들도 강세를 보였는데요. 따라서 코스닥 시장 오늘 강보합권에서 644선에 마무리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네, 수급에서는 거래량이 오늘 많이 적어 보입니다. 특히 기관이 97억 매도했고 또 개인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해줬는데요. 외국인은 4거래일 동안 연속으로 사자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시총 상위 종목들은 오늘 조금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코스닥도 지난주에 주가가 급등했던 종목들 위주로 차익 매물들이 빠지는 모습들인데요. 특히 펄어비스가 이 검은 사막 모바일이 글로벌을 출시하면서 저번 주에 굉장히 강세를 보였었는데요. 오늘 장 마감 이후에 이 검은 사막 모바일이 주요국에서 RPG 게임 인기 순위 1위를 차지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내일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 종목들도 조금 혼조세를 보인 가운데 SK머티리얼즈가 오늘 2% 가까이 오르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내년 반도체 호황이 예상되면서 산업용 가스를 공급하는 이 SK머티리얼즈의 실적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특히 한일 무역 분쟁으로 규제받았던 보라수소를 내년에는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또 SK머티리얼즈의 성장세가 굉장히 기대됩니다. 네, 어느덧 2019년이 보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내년에는 글로벌 유동성 그리고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우리 증시를 움직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철저히 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그럼 계속해서 여승재 위원님과 함께 종목 상담 이어가 보실까요? 네, 시장이 혼란스러웠던 만큼 시총 상위 종목들도 혼조세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시장일수록 여러분들 대응이 어려우실 것 같은데 전화와 문자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전화는 023153-1611, 023153-1612번 활짝 열려 있고요. 문자는 받는 사람 샵 4989 설정하셔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오늘 이 시간 2부에서도 여승재 위원님과 함께 알찬 시간 보내실 수 있으니까 고민하고 계신 분들 지금 바로 핸드폰 휴대폰 드시고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이제 본격적으로 좀 종목 상담 시간이 시작이 될 텐데 첫 번째 종목으로는 문자가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문자 종목부터 바로 만나볼게요. 첫 번째 문자는요. 라온피플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보내주셨고 매수가가 19,650원에 10%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보내주셨는데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이 종목이 신규 상장주의 AI 인공지능 관련이라고 알고 있는데 신규 상장주 요즘 굉장히 많이 매수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신규 상장주 매수하시면서는 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네. 코스닥, 코스피 시장 신규 상장할 때 다 기준이 조금 차이는 있지만은 신규 상장을 하기 위한 기업 가치 이런 부분들이 좀 부풀려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하지만 지금 매수하신 라온피플 같은 경우에는 상장하면서 지금 주가는 상장 당일보다 위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앵커님께서 이제 인공지능 기반한 부분을 언급을 해주셨는데 라온피플이 그 비전 검사기, 인공지능을 활용한 비전 검사기에서 뭐 국내 독보적인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죠. 증권가에서. 그런데 매수하신 가격이 문제예요. 매수하신 가격이 19,000원 위에서 매수를 하셨단 말이에요. 네. 19,000원에서 19,000원 위에서 매수를 하실 경우에 21선이 이제 막 그려지던 시기 그리고 상장 이후 1개월이 지나는 시점이잖아요. 보시면 보호예수도 신경 쓰셔야죠. 보호예수. 이게 이날 11월 18일이면 10월 18일서부터 11월 18일 1개월 되는 날이에요. 1개월. 그럼 동사 라온피플의 그 보호예수. 보호예수는 3개월, 1개월서부터 3개월, 6개월, 1년 이렇게 기간들이 나눠져 있습니다. 투자 주체에 따라서. 근데 1개월에 풀리는 보호예수 물량이 한 80만 주 정도 됐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한 물량 부담도 어느 정도 일부 감안을 하고 보셨어야죠.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차트 보고 매수하신 거예요. 제가 봤을 때. 19,000원 위에서 매수하신 거면. 그게 첫 번째 실수죠. 첫 번째 실수. 그리고 이제 주가 조정을 좀 받으면서 밀렸습니다. 매수 비중이 10%이신데 추가 매수는 안 하신 것 같고. 자, 비전검사, 인공지능 비전검사. 그거를 좀 이해를 하고 보셔야 돼요. 라온피플은.
제품을 생산하게 되면 그전까지는 불량품을 사람 육안으로, 눈으로 확인을 한 것이 지금은 영상 이미지 센서, 그 부분으로 이제 비전 검사기, 장비로 발전이 된 거죠. 근데 제품이 바뀌거나 라인이 바뀌게 되면 그걸 다시 세팅을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어요. 근데 라온피플은 그거를 어떻게 한다? 인공지능으로. 메리트가 있는 거죠. 사업에 대한 메리트. 그래서 동사의 사업하는 영역은 긍정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매수하신 가격이 고점에서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수 평단을 좀 조절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매수 평단. 매수 평단을 조절하실 때 동사가 시장에 영향이 됐던 뭐가 됐던지 간에 가격 조정은 어느 정도 염두에 두셔야겠죠. 그 가격은 16,000원까지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 16,000원 가격 구간까지 안 내려올 수도 있지만 17,000원 가격 구간에서 이중 바닥을 만들어 줄 시에는 추가 매수예요. 추가 매수해서 얼마 이하로 내려놓으셔야 되느냐? 자, 라인을 그려드릴게요. 2만 원서부터 16,000원 사이로 박스권을 그린다 치면 중간값은 얼마입니까? 현 가격 구간이죠. 18,000원. 추가 매수해서 18,000원 이하로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수월하게 대응하실 수 있고 수익으로 정리하실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수 있으니까는 이 점 꼭 염두에 두시고 16,000원 지지 여부가 확인될 때에는 10%에서 15% 정도 추가 매수, 18,000원 위로는 추가 매수한 거는 차익 실현, 나머지는 홀딩. 깔끔하죠? 네, 정리해드렸습니다. 네, 라온피플 같은 경우는 신규 상장주인데 이 신규 상장주를 좀 접근을 할 때는 앞으로 사업도 굉장히 비전이 있고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중요한 건 매수 평균 단가를 좀 낮춰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깔끔하게 가격 전략 짜주셨으니까요. 이 흐름이 좋은 것도 좋지만 이게 앞으로 계속해서 유지를 하려면 이제 좋은 타이밍에 들어가야 되니까 매수 단가를 좀 낮추는 데 집중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또 전화가 연결됐다고 하네요. 다음 전화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목소리 너무 좋으신데 수익 중이신가요? 아니, 조금이요. 조금이요? 아우, 그래도 네. 수익 너무 축하드려요. 어떤 종목 갖고 계신데요? 네, 티움바이오 16,000원에 50%거든요. 아, 50% 정도? 네, 티움바이오 근데 그래도 오늘 좀 올라가다가 네네. 좀 밀렸는데 뭐 컴포넌트 거기도 또 좀 그거 초청받고 그래서 아우, 네. 네, 좀 며칠 전에 들어갔는데 오늘 좀 한 18,000원 우로 갔다가 지금 17,000원대 끝났는데. 아우, 시원하게 좀 올라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죠?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첫 번째, 두 번째 종목 다 신규 상장주인데 위원님께서 요거 어떻게 좀 시원하게 갈 수 있을지 바로 여쭤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티움바이오를 비중 50%를 실으셨어요. 네. 예, 좀 과하다는 생각은 조금 드세요? 글쎄 조금 좀 가기는 한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손실이었다 수익으로 바뀌신 건가요, 지금? 네. 손실이었을 때는 굉장히 조마조마하셨죠? 뭐 1월 달에 그 아마케 그게 있다고 그러니까 그냥 네. 뭐 맘 놓고 있는데 한 23,000원대까지 볼 수 있을까 해갖고요. 2만 얼마요? 3,000원. 23,000원이요? 네. 뭐 때에 따라서는 3만 원도 갈 수 있겠죠, 어머니? 아니 꼭 거기까지는 안 봐도 한 쌍봉 정도는 안 칠까 해갖고요. 그러니까 어머님은 티움바이오에 대해서 네. 투자라기보다는 시세 차익이 목적이시잖아요. 그렇죠? 뭐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예, 티움바이오가 하고 있는 그 단백질 의약품에 대한 그 신약 창출 시스템에 대한 투자를 하시기보다는 네. 지금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투자 심리에서 이제 시장 관심을 받고 있는 신규 상장주인 티움바이오에 관심을 주셨고 지금 시세 차익이 더 주된 목적이세요. 그죠? 네. 그렇죠? 그렇게 본다면 티움바이오가 현재 시장에서 긍정적인 주가 영향을 받고 있는 이유는 앞서 우리 어머님이 말씀해 주셨던 1월에 있는 이벤트라든지 또 제가 말씀드린 신약 창출에 대한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네. 예, 근데 그 부분이
아직까지 그 티움바이오에 대한 그 기대감이에요, 어머니. 뭔가를 확인시켜 준 건 없어요. 네. 그래서 기대감에 의해서 올라갈 때는 분할 매도로 수익을 챙기시는 게 더 중요해요. 글쎄 말입니다. 네. 기대감이 있을 때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네. 그 기대감이 시들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힘없이 어떻게 밀리겠죠. 그죠? 네. 기대감이 시들해지면 힘없이 밀릴 거예요. 네. 예. 그리고 다시 손실 구간으로 넘어가는 건 바람직하지가 않아요. 지금 네. 시세 흐름에서는. 그리고 앞서서 신규 상장 종목 말씀드릴 때 보호예수 물량도 중요하다라는 부분도 말씀드렸는데 내일은 1차는 좀 나오지 않았나요? 그것도 좀 체크해 보셔야 돼요. 제가 네. 티움바이오는 3개월에 얼만큼 묶여 있는지 6개월에 얼만큼 묶여 있는지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어요. 제가 뭐 네. 확인을 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시간상 좀 그런 부분은 좀 양해를 해주시고 지금 가격에서 저항을 받는 가격만 일단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19,000원 저항이에요. 단기 저항. 그래서 오늘도 장중 고가가 18,850원, 19,000원 부근에서 윗골이 다른 거예요. 네. 19,000원이 왜 저항이냐? 신규 상장하면서 급등 시세 보였죠. 네. 신규 상장하면서 급등 시세를 보였는데 첫 음봉이 11월 28일 날 나왔어요. 이날 종가가 18,650원입니다. 그 전일 27일 장중 저가가 19,100원이에요. 끊어지는 마디 가격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19,000원을 이날 11월 28일 날 종가상 19,000원을 이탈시키면서 그 가격이 저항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장중에 고가를 19,000원 부근에서 달았던 것이고요. 그럼 추가적인 상승세를 이어가기 위해선 오늘의 시종가를 훼손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가 않아요. 오늘의 시종가를 훼손시킨다라는 것은 조정을 한 번 더 주고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 어머니 매수하신 가격에서 손실로 바뀌어버리잖아요. 네. 그럼 안 좋죠. 네. 예. 거기서 다시 반등을 준다는 보장도 없는 것이고 해서 오늘 시가가 16,850원입니다. 네. 어머니 매수하신 가격이 16,000원이시고요. 네. 오늘 시가 이하로 밀린다 싶으면 비중 절반 이상은 일단 빼셔야 돼요. 네. 왜? 1월 이벤트를 앞두고 밑에서 좀 더 싸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으니까. 네. 손실을 참고 갈 필요는 없다라는 소리예요, 전량. 네. 그걸 잘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오늘 시가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는 재차 시도가 나올 거예요. 19,000원을 넘어가기 위한. 네. 근데 거기에 수급의 질이 중요할 거예요. 수급의 질은 외국인 기관 수급이 같이 들어오면 더 좋겠죠, 어머니? 네. 근데 오늘 같이 팔았어요. 네. 외국인하고 그렇죠, 기관이. 네. 특히 이제 기타 금융에서 매도를 했는데 자, 기관 수급을 주목해서 보세요. 넘어갈 때, 올라갈 때 기관이 19,000원 부근 갔는데 또 팔고 있다. 그러면 좀 챙기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예. 근데 19,000원 가격 부근에서 기관이 매수하고 외국인이 매수하고 있네. 그러면 거래량 증가하면서 넘어갈 가능성이 있죠. 그럼 보유 홀딩이에요. 보유 홀딩 하시면서 2만 원, 2만 1,000원까지는 또 보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오늘 21,000원까지 보면 되고 밑으로는 그러면 16,800원까지 보라고요? 오늘 시가가 16,850원이에요. 네. 그러니까 16,800원을 이탈하게 되면 그래도 손실은 아니시잖아요. 네. 예, 비중을 좀 줄이셔야 되고 위로 올라가게 되면 기관 수급 체크하시면서 차익을 챙길지 홀딩하실지를 보셔야 된다고요. 근데 제가 이거를 뭐 내일 기관이 매수할 거예요, 모레 기관이 매수할 거예요, 그렇게는 말씀 못 드리잖아요. 네. 그거 우리 어머님이 확인하셔야 돼요. 네, 감사합니다. 네.
존경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도 존경합니다, 위원님. 네. 이렇게 티움바이오에 대해서 이제 수익 중이시기 때문에 너무너무 축하한다는 말씀 드리고요. 신규 상장주고 또 앞으로도 흐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짚고 넘어가야 될 포인트들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꼭 그거 체크하셔서 아무래도 절반이나 되기 때문에 비중을 조금 축소하시면서 차익을 챙기시는 방향으로 수익 극대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 부탁드릴게요. 다음 또 전화 연결됐다고 하네요. 다음 전화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신데요? 롯데 쇼핑이요. 롯데 쇼핑 매수가랑 예. 기준은요? 13만 원 20%요. 13만 원에 20% 정도? 그럼 지금 예. 수익 중이세요? 예, 조금요. 네, 너무 축하드립니다. 언제 매수하셨어요? 한 일주일 됐습니다. 일주일 정도 가지고 계셨고, 어떤 게 가장 궁금하세요? 앞으로 전망이 좀 좋을란지요?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또 중국이랑 관련된 이제 종목이다 보니까 좀 예민할 것 같은데 저희 위원님께 이 롯데 쇼핑 잘 갈지 제가 여쭤볼게요. 예. 네. 어떤 네, 위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제가 지난주였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롯데쇼핑 상담해드린 종목이에요. 그때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은 그렇게 썩 좋은 점수를 주는 업종은 아니에요, 아버님. 네. 예, 온라인 쪽 쇼핑을 좀 관심 가지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롯데쇼핑 제가 지난번에 상담해드리면서 상단과 하단 가격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 박스권 흐름을 전망해 드렸어요. 박스권 흐름 안에 놓여져 있다. 여기 지금 차트에 표시된 거 잘 보이세요, 아버님? 예. 중간 가격이 13만 원이고 그 가격에 매수를 하신 거예요. 예. 근데 13만 원 가격을 제가 중간 가격으로 말씀을 드렸고 위로는 14만 원 돌파 여부가 중요해요. 근데 이번에 왕이 외교부장하고 또 크리스마스 때인가요? 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 건너간다 그러잖아요. 예. 예, 그 부분에 영향을 받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긍정적인 영향을 받으면 14만 원을 넘어갈 가능성도 있어요. 최근에 수급을 동향을 좀 체크해 보면, 수급 동향 보면 기관이 3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고, 지난주 금요일에 외국인이 매수했는데 오늘은 외국인이 좀 매도를 한 상태이고요. 자, 기관 수급이 지속되어진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에 가면서 긍정적인 중국 소비주 그리고 롯데 쇼핑, 롯데 그룹주가 중국 사드 보복에 가장 큰 피해를 본 기업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 중국과의 관계 개선이 피해를 봤었던 롯데쇼핑. 롯데쇼핑은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저평가 종목이거든요. 저는 저평가라고 부르지는 않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 부각받으면 14만 원을 넘어갈 가능성은 있어요.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다음 주가 중요해요. 다음 주에 크리스마스잖아요. 그죠? 예. 예. 그러니까 다음 주에 14만 원을 못 넘어가면 일단 수익 챙기셔요. 다음 주. 예. 다음 주까지는 보시고요. 예. 예, 14만 원을 못 넘어가면 수익 챙기시고 14만 원을 긍정적인 영향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조금 매도하시면 안 되죠? 예. 조금 더 가지고 가셔야죠. 어디까지? 예. 15만 원까지. 제가 가격 이렇게 정해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익 정리 잘 하세요, 어머님. 예. 예. 네, 롯데쇼핑 같은 경우는 다음 주까지 이 중국과의 이슈들을 좀 챙겨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시청자님한테 다음 주에 있는 크리스마스에 선물 같은 종목이 좀 되기를 저도 바라는 마음으로 꼭 수익 많이 보셔서 나오시기를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또 문자 종목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네요. 다음 문자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자는요. 로보로보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보내주셨어요. 오랜만에 보는 종목인 것 같네요. 매수가 5,460원 가지고 계시고 또 15%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라고 보내주셨는데 로보로보 같은 경우는 오늘 오르기는 했는데 5% 정도 오르긴 했는데 윗꼬리를 길게 달고 조금 마무리가 지어졌어요. 로보로보 어떻게 볼까요, 위원님? 자, 로보로보 지금 상승을 했다가 조정의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네. 또 동사의 어떤
특정 이슈, 그러니까 사업, 동사에 주된 사업보다는 다른 이슈에 의해서 이제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근데 저항 5,500원 가격이 저항이에요. 그 저항 가격을 쉽게 넘어가기는 좀 힘들어 보입니다. 네, 매수 비중이 15%세요. 그리고 5,500원 가격이 이제 저항 가격으로 보는데 매수 가격이 하필 그 가격 부분이시고요. 하필. 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 윗꼬리 달 때 매수를 하신 거예요. 윗꼬리 달 때. 아마 5,460원이시면은 10월 29일 장중에 22% 급등할 때 매수하신 것이 아닌가. 아니면 29일 고가가 5,470원인데요. 5,470원인데 5,460원 매수하기는 굉장히 좀 힘든 가격이기도 하고, 매수하신 가격이 어려운 가격에서 조정의 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격 구간 급등할 때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좀 어려워졌다. 근데 최근 동사의 이슈가 전해지면서 다시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여전히 5,500원은 넘어가기가 쉽지 않은 가격 구간입니다. 왜? 상담을 주신 분도 지금 물려있는 가격이잖아요. 그렇죠. 물려있는 분들이 그만큼 있으시다라는 뜻이죠. 그걸 해소를 시켜줘야 돼요. 해소를 시켜주기 위해서는 거래량 증가가 필수적인데 오늘 거래량이 증가를 하긴 했어요. 거래량 증가를 하긴 했습니다. 그럼 이 시세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종가를 크게 훼손시키면 안 되고 그 전까지, 오늘 이전까지의 저항은 4,700~800원 정도로 제가 잡을 수가 있겠는데 4,800원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4,800원 기준으로 홀딩, 리스크 관리하시는 가격 4,800원이고요. 그리고 위로 올라가게 되면 비중이 많지 않으시지만 불리한 가격에서 매수를 하셔서 한 달 정도 고생을 하셨기 때문에 일단은 매수하신 가격 부분에서는 한번 정리를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보셔도 돼요. 다시. 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로보로보 같은 경우는 저도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 종목인데 이제 아무래도 좀 상승을 했다가 조정을 받는 구간에서 물려 계셔서 조금 걱정이 많으셔서 전화를 주신 것 같아요. 로보로보 같은 경우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전략들 잘 참고해 보셨다가 물린 부분 빨리 탈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로보로보 같은 경우 너무 오래 들고 계시다가 좀 마음고생하시면 안 되니까요. 빨리 빠져나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위원님이 해주신 말씀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또 전화 연결이 됐다고 하네요. 다음 전화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차바이오텍요. 차바이오텍이요? 네, 매수가랑 네. 비중은요? 16,000원에 20%인데. 16,000원에 20% 정도? 네. 아, 언제쯤 매수하셨어요, 우리 시청자님? 한 달 넘었나 봐요. 한 달 정도? 오늘 그래도 오르긴 했는데 고생하셨을 것 같아요, 마음고생. 그거 안 올라가니까 또 아, 그러니까요. 좀 시원하게 좀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그죠? 역시 팔아야 되나 돼. 아, 언제 팔으면 좋을지 우리 위원님께 바로 네. 여쭤볼게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차바이오텍을 사셨어요. 네, 조금 샀더니 저거 신약이 나오니까 안 올라가요, 이거. 아니, 차바이오텍을 16,200원에 20% 매수하셨는데 네. 11월에 하신 거죠? 그래, 그쯤은 가봐요. 예. 근데 차바이오텍 매수하시면서 네. 추천 받아서 매수하셨어요? 아니요, 좋다 갈래. 그러니까 누가 좋다 좋다 그러길래? 갈래. 바이주 올라간다 갈래 했지요. 그 누가요, 누가? 어디에서? 증권방송에서? TV 나온 데서 그러더라고요. TV에서? 네. 더 올라갈 거라 그러면서 뭐 가지고 얘기하던가요? 줄기세포? 줄기세포 있다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차바이오텍 줄기세포. 옛날에 좋아졌잖아요. 옛날에 예, 좋아졌어. 제대열. 예. 예. 이거 어떻게 팔아야 되나 어떻게. 줄기세포 저는 메디포스트가 더 좋아요, 어머니. 차바이오텍보다는. 근데 메디포스트 있어요. 그것도 있어요, 어머니? 있어요. 네. 메디포스트도 있으세요? 안 올라가 내려가서 안 올라가요. 그것도 지금 주가 안 좋죠? 네. 줄기세포는 멀리 내다보고 해야 되는 거예요. 아, 조정받을 때 천천히 멀리 내다보고 손대는 종목이 줄기세포예요. 막 급등할 때 올라갈 때 급등할 때 따라가거나 TV 방송에서 좋다 그럴 때 매수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그럴 때 차익 챙기는 거예요. 아, 아시겠죠?
몰라서 샀지. 그거 모르니까는 이 16,000원 위에서 매수하신 거예요. 근데 이거는 조금 올라가면 팔아야 되겠네? 밑자도요? 그렇죠, 어머니 매수하신 가격 부근 가면 매도를 일단 하셔야 돼요. 그리고 네. 차바이오텍하고 메디포스트하고 두 개 다 가지고 가실 필요가 없어요. 네, 메디포스는 어떻게 팔아야 돼요? 아, 지금 차바이오텍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네. 예. 차바이오텍 말씀드리는 거고, 그거는 팔고, 그만. 차바이오텍도 지금 올라가게 되면 하필 그 가격. 16,000원 위로는 저항 가격인데. 자, 보세요. 작년서부터 올 연초까지 상승의 추세를 훼손시킨 가격. 요렇게. 요렇게 놓고 보면 작년 그리고 올해 연초 줄기세포 이런 부분들 괜찮았습니다. 근데 그 상승 추세를 깨버린 가격이 얼마예요? 이거 2만 원 가격서부터 18,000원 가격이에요. 여기 이 가격이 깨지면서 추세가 깨져버린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18,000원 가격 부분은 저항이거든요. 사는 가격이 절대 아니었어요. 실수하신 거예요. 실수하신 거니까 자, 위로 올라가게 되면 그냥 16,000원 가격 부근에서부터 위로는 일단 정리 말씀드릴게요. 6,000원까지 갈까요? 네? 16,000원까지 올라갈까요? 네, 가능하다고 보여져요, 어머니. 네. 예. 근데 그거 메디포스는 내일 팔라는데 어떡하지요? 그것도 갖고 있었거든? 메디포스트. 그 30%인데. 어머니, 메디포스트는요, 다음 시간에 해드릴게. 네. 아, 네, 팔는지 보유, 안 일단 팔는지. 보유. 네, 보유할까요? 네. 네, 알았습니다. 보유. 네. 네, 이제 줄기세포를 굉장히 그 이슈를 사랑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이제 아무래도 다른 종목들도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데 다음 종목은 전화와 문자 다음 이 시간에 주시면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전화 연결이 돼 있다고 하니까요. 바로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신데요? 에코마케팅이요. 에코마케팅 매수가랑 비중은요? 30%요. 3만 원에? 30%. 네, 3만 원에 30% 정도? 알겠습니다. 오늘 그래도 오르긴 했는데 뭐가 가장 궁금하실까요? 이렇게 한번 사기했는데 좀 떨어져서요. 네, 알겠습니다. 매수가 부근 올 수 있을지 우리 위원님께 바로 여쭤볼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에코마케팅 최근에 매수하셨어요? 네, 네. 에코마케팅이 올해 상반기에 굉장한 시세 분출을 했는데 왜 했는지는 아시죠? 잘 모르겠네요. 잘 모르세요? 예, 온라인 광고 대행이요. 예, 온라인 광고 대행 이슈가 동사 주가에 영향을 주면서 상반기에 굉장히 핫한 시세를 보였어요. 예. 핫한 시세. 근데 그 시세가 많이 반영이 돼버린 거죠. 동사가 하고 있는 기업 가치에. 그러니까 차익도 이제 나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조정받죠. 조정받고 동사 주가가 반등을 주는데 고점을 못 넘어갑니다. 그러면 에코마케팅이 하고 있는 온라인 광고 대행의 거의 수익 창출, 그 적정한 시장에서 평가해 주었던 가격, 이제 4만 원 가격이 고점이 돼버린 거예요. 고점이 되어버린 거고, 그 고점을 넘기지 못하면서 지금 어떻게 됐냐 하면 쌍봉이 만들어져 버렸어요. 예, 일간이 아니고 주간 흐름입니다. 일간에서의 쌍봉은 금방 뒤집을 수 있어요.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으면 쌍바닥이 만들어지게 되니까. 근데 쌍바닥이 만들어지지 못하면 쌍봉으로 말라버리면은 시세 하락이 좀 더 심각하게 전개되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 가격이 27,000원 가격입니다. 종가 기준으로. 그럼 우리 아버님 매수하신 가격이 3만 원의 비중 30%인데요. 30% 27,000원, 10% 정도까지는 좀 손실을 참으셔야 돼요. 27,000원 가격 부분, 지지 여부까지는 좀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쌍바닥을 만들게 되면 다시 한번 32,000원에서 35,000원까지는 반등을 줄 수 있는,
이제 횡보의 영역으로 가는 거죠. 횡보의 영역으로. 근데 27,000원 이탈시켜버리면 쌍봉이 만들어지게 돼요. 주간에서 쌍봉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시세 하락이 좀 심하게 전개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쌍바닥 만들어질 시엔 여기서 비중 지금 30%이시기 때문에 추가 매수도 어렵고 그리고 가격 차이도 많이 안 나기 때문에 추가 매수 하실 이유도 없어요.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지지 확인하시고 반등 주게 되면 32,000원부터 35,000원까지는 보실 수 있고 그 가격에서는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코마케팅 같은 경우는 광고 관련주죠. 이제 아무래도 지금은 추가 매수 타이밍도 아니고 그럴 이유도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32,000원에서 5,000원까지 올라오면 차익 챙기시자. 그때까지는 보유 의견 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은 문자 종목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문자 바로 만나볼게요. 에이스테크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보내주셨어요. 7,320원에 매수를 해주셨고 20%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보내주셨는데 약수익권이긴 합니다. 에이스테크 5G 관련주로 알고 있는데 오늘 시장이 혼조세였잖아요, 위원님. 그래서 5G 관련주들 안에서도 잘 가는 건 굉장히 잘 가고 덜 가는 것도 있고 이러면서 에이스테크는 어떤지 좀 궁금한데 오늘 6% 정도 오른 거면 많이 오른 건가요, 위원님? 최근에 에이스테크의 시세에 뭔가 변화가 생겼어요. 네. 그리고 제가 11월 달까지는 8월 달서부터 11월까지는 매수하지 마세요. 그냥 관망하세요, 관망. 의견을 아주 많이 드렸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네. 근데 11월 달 지나면서 시세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죠. 12월 5일 날 급락을 하면서 시세에 충격을 준 거예요, 충격. 예. 그런데 아래 꼬리 달고 다시 급반등. 예. 시세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급상승하기도 하고 다시 오늘 또 상승 흐름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제가 에이스테크를 비롯해서 통신 장비주들 시세가 이제는 제각각으로 전개가 되기 때문에 종목 선택에 매우 중요하다라는 의견도 드렸었고 그리고 에이스테크는 8,000원 가격 굉장히 8,500원, 8,000원 가격 확인해야 되는 가격, 매수하는 가격이 아니고 확인해야 되는 가격이다라고 이미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상담 받으신 분들 기억할 거예요. 분명히 기억할 거예요. 8,500원, 8,000원 이런 거 다 표시돼 있잖아요, 지금. 12월 11일 지난주 수요일 급등했을 때 고가 보세요, 고가. 8,040원. 지지받지 못하는 가격에서 밀려버리면 이거 다 저항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신뢰도가 높은 지지와 저항을 제가 가르쳐드리고 있는 건데요. 그 가격에서 저항받고 다시 오늘 종가는 7,680원 만들어놨습니다. 매수하신 가격이 7,320원에 20%이신데요. 8,000원 가격부서부터 8,500원 가격 구간에서는 차익을 챙기는 가격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시세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 지난주 화요일에 종가가 7,000원 가격이거든요. 7,000원 가격을 보유 홀딩 가격 기준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는 위원님께서 계속해서 8월부터 말씀을 해주셨던 종목이 있죠. 상담 받으셨던 분들 많이 기억나실 텐데 참고해 보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2부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3부에도 계속해서 종목 상담 진행되니까 전화, 문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위원님께서 준비해 주신 수급 작전 타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위원님과 함께 수급 작전 타임 한번 받아보도록 할 텐데 오늘은 수급에 대해서 어떤 흐름이 보여졌을지 일단 위원님께서 뽑아주신 오늘의 수급 작전주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매수한 관심 종목입니다. SK하이닉스, 삼성 SDI, LG화학, 일진머티리얼즈, NC소프트 준비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코스피 기관 매수 관심 종목입니다. 삼성전자, 삼성전기, LG디스플레이, NH투자증권,
코덱스 레버리지까지 준비해 주셨습니다. 네, 최근에 굉장히 우리 시장에서 외국인이 다 어디로 갔나 할 정도로 힘들었던 그런 기간도 있었는데 오늘은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매수한 관심 종목 중에 위원님 어떤 종목들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요. LG화학이 되겠습니다. LG화학 오늘 네. 1% 넘는 이제 상승 보여줬는데 어떻게 LG화학 같은 경우는 지금 30만 9천 원 선 지금 달리고 있는데 오늘 매수해도 되는 거예요, 위원님? 이거 왜 가져주셨죠? 제가 2주 전으로 제가 기억을 해요. 네. 2주 전에 오픈 채팅방에서 설문조사를 했었습니다. 설문조사. 투자 성향에 대해서 몇 가지 제가 조건을 제시를 해드리고 그거에 맞는 번호를 한번 중복으로 말씀해 주세요라고 해서 공격적인 분, 보수적인 분, 그리고 중장기 투자를 선호하시는 분 이런 부분들 따라서 제가 좀 보수적이고 중장기 투자를 선호하시는 분이라면 2주 전에 LG화학을 관심 갖고 보시면 좋겠습니다라고 2주 전에 가르쳐 드린 거예요. 그 당시 가격이 30만 원 아래였거든요. 29만 5천 원, 6천 원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런 음봉에서 관심을 주세요라고 말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LG화학은 조정의 추세 안에 있어요. 그런데 LG화학이나 삼성 SDI나 이것을 기술적으로만 볼 수 있는 종목들은 아니에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이제 기술적으로 사람들이 설명을 합니다. 업황으로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으로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 기술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들어요. 그러면 이미 늦어요. 제가 LG이노텍 말씀드릴 때 기술적으로 말씀드리던가요? 그렇지 않죠? 가격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가격이면 이제 외국인도 저가 매수를 들어오지 않겠느냐? 가격입니다. 가격. 그래서 30만 원 이하, 28만 원 가격 구간 정도까지는 매수를 좀 하셔도 상관없는 가격이 LG화학 같은 경우에. 그래서 관심 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렸고 30만 원을 넘어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자, 아직은 조정 추세 안에 있습니다. 그 뜻은 매수의 기회가 남아있다는 뜻이에요. 해서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좀 중장기적이고 또 LG화학이 석유화학 사업 부분도 있고 기초소재 사업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이 있지만 특히 2차 전지 쪽에서의 남다른 애정을 좀 보이시는 분들이라면 LG화학을 현 가격 구간 한 30만 원 가격 언저리 가격에서는 투자 중장기 투자의 마인드로 접근을 하실 수 있는 때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LG화학 같은 경우는 지금이 바로 잡을 기회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을 때는 들어가기 늦죠. 선취매를 꼭 해서 그 이익을 나기 위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가격 전략을 짜시는데 지금이 바로 메리트가 있는 가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난 좀 중장기적으로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2차 전지에 좀 관심을 두고 계신 분들은 지금 LG화학 좀 눈여겨보시면 훨씬 더 내년을 풍성하게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LG화학까지 만나봤고요. 다음은 코스피 기관에서 매수한 종목 중에 어떤 종목을 좀 보도록 할까요, 위원님?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제가 지난주에 종목 상담 해드리면서 수급 작전 타임에서 말씀드린 종목 관심 주세요라고 또 언급을 해드렸고요. 그러면서 시장 조정 시에 오픈 채팅방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시장 조정 시에 최우선적으로 관심을 줘야 하는 종목 코덱스 레버리지 말씀을 드렸죠. 지난주 월요일 날. 자, 코덱스 레버리지를 말씀드리기 이전에 코스피 종합주가지수를 먼저 한번 볼게요. 네. 물론 코덱스 레버리지는 코스피 200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이긴 하지만 자, 월요일 날 말씀드렸어요. 월요일 날 장 마감하고 저녁에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상승 출발했어요. 하락 출발했어요. 하락 출발했잖아요. 시작은 뭐예요? 빠져서 시작했잖아요. 최우선으로 관심 주시라고 지난주 월요일에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은 지난주 화요일에
믿져야 본전이구나. 여승재 전문가 말을 한번 들어보자. 레버리지 매수하셨으면 지금 최고가예요, 최고가. 응? 이게 느긋하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이 갭자리를 메울 것이냐 말 것이냐 뭐 그런 고민도 되시겠지만 이미 지금 매수하기엔 늦었어요. 그렇죠? 대신에 이걸 매수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코덱스 레버리지 보유입니다. 보유. 현재는 보유이고요. 갭자리를 메울 수도 있겠지만 또 차익 챙기고 밑에서 지수 조정받을 때 또 관심 갖고 보시면 됩니다. 주식 투자 그만두는 날까지 울고 먹을 수 있는 게 코덱스 레버리지예요. 항상 관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번 주 월요일 날 말씀을 해주셨죠. 코덱스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코스피 200을 추종하는 종목인데 아무래도 이 시장의 흐름을 좀 같이 읽기에 좋은 종목이 아닐까. 저번 주 월요일 날 만약에 말씀해 주셨을 때 매수를 하셨던 분들이라면 지금 최고가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보유 의견 드렸으니까 만약에 들고 계신 분들 계시다면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코스닥 시장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코스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담은 종목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코스닥에서 외국인이 매수한 종목입니다. SFA 반도체, 힘스, 원익 IPS, AP 시스템, 그리고 이오 테크닉스까지입니다. 코스닥에서 기관이 담은 종목입니다. PSK, 실리콘웍스, 원익 QNC, SK 머티리얼즈, 덕산 네오룩스까지 준비해 주셨습니다. 네, 외국인이 먼저 코스닥에서 담은 종목들을 보도록 할 텐데 저는 당연히 SFA 반도체를 좀 보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은 다른 종목 차트를 좀 봐주신다면서요, 위원님? 네, SFA 반도체는 뭐 제가 중요하게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종목은 아니고요. 네. 한두 번쯤은 짚어드린 적은 있었지만 네, 근데 오늘 흐름이 제가 좋았잖아요.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렸던 여러 번 말씀드렸던 종목은 원익 IPS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원익 IPS 올라갈 때 매수하시라는 말씀 안 드렸어요. 제가 처음 원익 IPS 매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가격은 22,000원 가격 부분에서 두 번 말씀 짚어드렸고 35,000원 10월 31일 최고가 만들기 전에 35,000원 가격에서는 일부 차익 챙기세요라고 가르쳐드렸고 조정받아 내려왔을 때 3만 원 가격 부분서부터는 이제 매수의 관점으로 다시 보시면 됩니다라고 가르쳐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거 보고 매수 안 하세요. 왜? 전 그게 이해가 안 가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고 오늘은 최고가를 넘겼죠. 35,300원 최고가 넘겼습니다. 분명히 제가 오늘 방송 시작하면서 이번 주 수요일, 현지 시각 수요일로 마이크론 실적 발표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마이크론 실적 발표 또 전망에 따라서 조정의 빌미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어요. 원익 IPS 가격 조정 받으면 또 매수의 관점입니다. 지금 보유하신 분들은 그냥 홀딩 하시면 되고요. 지금은. 그래서 원익 IPS 제 말씀 듣고 3만 원 가격 부분에서 매수 잘 하신 분들이라면 보유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 신규 접근을 하시려면 좋은 가격에서 놓쳤기 때문에 기다리세요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익 IPS 같은 경우는 위원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셨죠. 정확히 기억합니다. 11월 초쯤에 이제 조정을 받았을 때 지금 들어가시면 참 좋습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었는데 그때 들어오신 분들 여전히 수익 중이시기 때문에 많은 참여, 이제 오픈 채팅만 들어오시면 이런 좋은 종목들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코스닥에서 기관이 매수한 종목에서는 어떤 종목 볼까요, 위원님? 네, 실리콘웍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실리콘웍스는 지난주 월요일에 말씀드렸어요. 지난주 월요일 바로 일주일 전에 지난주 월요일에 종가상 3% 올라가 있었을 때 제가 조정 시에 매수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라고 분명히 강조해서 말씀드렸어요. 바로 다음 날 장중 저가가 마이너스 6%까지 내려갔었어요. 35,400원. 기회죠, 기회. 조정받을 때 매수할 종목이 있고 조정받을 때 매수하면 안 되는 종목이 있는데 조정받을 때 매수하시라고 가르쳐 드렸으니까 기회잖아요. 기회.
자, 오늘 종가는 1% 상승한 종가지만 중요한 것은 종가상 11월 고가를 넘겼다라는 거죠. 종가상. 네? 그리고 지난주 화요일에 36,000원 가격 부근에서 매수를 하셨다면 지금 6% 정도 수익이 나오고 있습니다. 6% 수익 별거 안 되는 수익일 수도 있어요. 급등주 하시는 분들. 하지만 오늘 매도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년을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이죠. 그럼 내년에는 수익률이 얼마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전히 매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수급 작전 타임 가지면서 주요 종목들까지 알아봤습니다. 2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우리 위원님 보내드리면서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더욱더 다양한 투자의 팁들과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3부에도 종목 상담 계속되니까 채널 고정해 주세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